경제적 군사적 팽창주의 노선을 강화한 독일과 일본은 자원과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경쟁한다. 경쟁적 평가절하와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촉발된 세계보호무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루스벨트는 1941년 영국 수상 처칠과 대서양 헌장의 초안을 만든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태평양 전쟁과 2차 대전에 참전한다. 미국은 전시 경제체제로 이행하며 거액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돈을 병력과 군수물자에 투입시킨다. 전쟁 중의 부채는 GDP 대비 150%로 상승하지만 전쟁 비용의 지출로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15%로 오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카사블랑카 테헤란 카이로 회담으로 전의를 불태운다. 1944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륙 양공작전인 노르망디 해전에서 월가의 자금을 암묵적으로 지원받은 독일의 최후 봉쇄선을 뚫는다. 사선에 성공한 루스벨트는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 평화계획안을 논의한 얄타회담 후 루스벨트는 갑작스레 사망하지만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까지 패전국을 포함한 세계 모두가 경제 기적의 호황을 누린다. 세계화폐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금융재벌의 전략은 브레튼 우주체제의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 구체화된다. 통화가치 안정, 무역진흥,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지만 IMF와 IBRD는 가혹한 기밀 조항들을 숨긴다. 긴급대출의 조건 속에는 시장 개방에 따르는 다양한 독소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브레튼 우주체제를 설계한 케인즈는 특별인출권까지 고안한다. 특별인출권은 외면적으로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달러를 각국의 화폐와 연동시킨 후 달러와 황금을 연계하는 황금간접 교환 제도를 만들어 종이 황금의 달러 가치가 영원히 절하되지 않게 된다. 1945년 4월 트루먼은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에 오른다.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GDP가 13% 하락하고 실업률이 5% 증가하자 경기가 침체 속에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 미국의 경제가 불황에 빠진 것은 전시 지출의 감소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 전반의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시에서 평시의 경제로 전환되면서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기업들 역시 투자를 제한하며 일시적 실업과 경제적 둔화가 이어진다. 전쟁 후 소비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또한 소비 지출을 아낀다. 트루먼은 강력한 부양책으로 실업률을 2% 감소시키고 부채 비율을 GDP 대비 22%로 낮춘다. 1947년 6월 마샬 플랜에 기반하여 트루먼은 황폐화된 유럽의 재건을 돕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4년간 총 130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쏟아붓는다. 7월 무역 장벽과 관세를 낮추는 가트 체제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허문다. 마샬 플랜의 재정 지원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일시적 침체에 빠뜨린다. 미국은 전후 재건을 위한 원조와 무역 패턴의 변화 속에 조정기를 거친다. 실질 성장률의 성장 속에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으로 전환한 미국은 1950년 불황에서 빠져나와 리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다. 미국은 전형적인 전시의 디플레이션, 유발형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경험한 후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을 선언해 동북아에 미국의 극동방 위선을 긋는다.